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원 10번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도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았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가로 같습니다. 그림에서 지점 D1부터 D5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고요.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한번 주고 경과된 시간이 2, 4, 8ms가 지났을 때 각각의 지점에서의 막전이를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가 어떠한지 그래프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 1, 2, 3에 해당하는 요 시간들이 각각 2, 4, 8 중 어느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D1부터 D5까지 제시되어 있는 막전이를 통하여서 신경 A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 D3와 D5 지점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1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준 지점이기 때문에 자극을 받음과 동시에 막전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D1에서의 막전이는 지금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값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30은 자극을 받고 2ms가 지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막전이입니다. 그런데 D1은 자극을 준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D1에서 플러스 30의 막전이를 보이고 있는 시간 2가 경과된 시간이 2ms일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2부터 D5 중에서 의미 있는 값을 찾아보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값이 있습니다. 바로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D3에서 플러스 30, D4에서 플러스 30 동일한 값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D3 지점과 D4 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극을 딱 주고 나서 D3 지점이 먼저 자극이 도달을 할 거고 막전이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D4 지점에 자극이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막전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D3는 D4보다는 흥분이 먼저 도착을 하지만 흥분 도달 시간이 짧은 D3 지점에서 플러스 30을 보인다라는 것은 먼저 도착하고 있는 요 D3 지점에서 플러스 30을 보이고 있는 여기가 바로 4ms가 지났을 때이고 그 다음에 1이 바로 8ms가 지났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D3 지점에 자극이 먼저 도달을 하기 때문에 D1에서부터 D3까지 먼저 도달을 하고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에서 더 짧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매칭을 해보면 1은 바로 8ms일 때이고 그 다음에 2는 2ms일 때이고 3은 4ms일 때이다 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속도 가와 그 다음에 D3 지점의 A라고 하는 그 거리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의미 있는 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프에서 한 번만 나타나는 값인 바로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2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80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D2 지점까지는 D1에서부터 D2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에다가 막전이 변화 시간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바로 4ms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번에서 지금 시간은 4ms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D2 지점에서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라는 이야기는 막전이가 변화하는데 3ms라는 시간을 썼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D1에서 D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ms였는데 D1에서 D2까지의 거리가 2cm이니까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바로 속도는 2cm/ms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3 지점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4ms일 때 D3 지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0의 막전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30의 막전이를 보인다는 이야기는 막전이 변화에 걸린 시간은 2ms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1에서 D3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바로 2ms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2cm/ms였으니까 2cm/ms의 속도로 2cm를 2ms 동안에 움직였으니까 결국에는 거리는 4cm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가 바로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와 그 다음에 A의 값까지 모두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냅스 이후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중간에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D4 지점에서의 막전이를 지금 플러스 30을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8ms가 전체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D1에서부터 D4까지 걸리는 시간에 D4의 막전이가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가 변화하는 시간 전부를 합쳐 보았을 때 이때 총 8ms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4 지점에서 막전이가 바로 플러스 30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걸린 막전이 변화에 걸린 시간은 2ms임을 알 수가 있고요. D1에서 D4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즉 6m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D5 지점을 봤더니 막전이가 0입니다. 0이라는 값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D5는 D4 지점보다는 자극을 나중에 받기 때문에 이쪽에 위치한 0이 될 수는 없고 이보다는 더 앞쪽에 있는 여기에서의 0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0을 봤더니 지금 B까지의 요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2cm가 떨어져 있었다면, 즉 여기가 12였다면 D4에서 D5까지 가는 데에는 1ms가 걸렸을 겁니다. 즉 여기 지점이겠죠. 그런데 지금 0이라고 하는 값은 요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D4에서 D5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ms가 채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값은요 12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2cm/ms 맞고요. A도 4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귿의 보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억이 9입니다. 즉 D1에서부터 자극을 주고 나서 경과된 시간이 9ms인데 우리가 D5에서의 지금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 D1에서 D5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D5에서 막전이의 변화에 쓴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거의 합이 결국에는 9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D1에서 D4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6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D4에서 D5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이 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1에서 D5까지 가려면 적어도 6보다는 오래 걸려야 되고 7ms보다는 적게 걸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막전이에 쓰는 시간도 2보다는 많이 쓰지만
3까지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에서 3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이고 여기 부분은 바로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았다면 굉장히 친숙하게 느꼈을 문제이고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어떤 동물 종 2에는 6입니다. 즉, 이 동물은 염색체의 개수가 6개이고요. 유전형제의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고 하나는 X 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역, 니은, 디귿을 결정하는 모든 유전자들은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PQ의 세포 1, 2, 3, 4에서 각각에 들어있는 각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가나는 그림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가 각각 1, 2, 3, 4 중에서 하나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P는 수컷이고 Q는 암컷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와 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짝꿍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핵상은 2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기 지금 크기가 작은 염색체가 존재하고 있네요. Y이겠죠. 즉 가는 수컷인 P의 세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동염색체의 크기가 같아요. 특히 XY에 해당했던 요 성염색체 X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는 암컷인 Q의 세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의 핵상도 바로 EN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형제 기역, 니은, 디귿을 결정하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들이 상염색체와 X염색체 중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눈에 띄는 것이 있을 텐데요. 바로 세포 3에서 여기 부분입니다. 라지 A와 스몰 A 모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곧 이 라지 A, 스몰 A가 X 염색체의 존재를 하는 유전자임과 동시에 이 세포 3은 수컷인 P의 세포이자 핵상은 N인 세포다라는 것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상이 N이면서 이 라지 A와 스몰 A가 X 염색체의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3번의 세포는 X가 아닌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라지 A, 스몰 A가 X의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B와 D는 모두 사항 염색체에 서로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을 해보면 기역은 X 염색체에 있지만 니은과 디귿은 모두 사항 염색체에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가 각각 핵상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1, 2, 3, 4는 P와 Q 중 누구의 세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P의 세포, Q의 세포가 각각 몇 개인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P가 3개이고 Q는 1개이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고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P가 2개, Q가 2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기출문제나 EBS의 그 문제들을 봤을 때 개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P와 Q의 세포의 개수가 존재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그 점은 조금 유념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의 세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번은 지금 DNA 상대량 1과 2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와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세포는 핵상이 2n이면서 그 다음에 G 원기와 같이 DNA가 복제되기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은 바로 핵상이 2n인 개체의 세포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n이기 때문에 이 4번의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A를 봤더니 스몰 a를 이만큼 가지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몰 a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X염색체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암컷인 Q의 세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상이 2n이면서 G 원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DNA 상대량 라지 B 스몰 b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자, 그리고 이 4번의 세포가 바로 가와 나 중 나의 세포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라지 A와 스몰 a가 모두 없는 세포이기 때문이고 아까 우리가 힌트를 많이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n이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1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와 같이 이렇게 염색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컷의 세포이기 때문에 개체 P의 세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생식세포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DNA 상대량을 보게 되면 라지 A, 스몰 a는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라지 B가 있기 때문에 스몰 b는 0, 라지 D가 있기 때문에 스몰 D는 0,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이 남았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DNA 상대량이 4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DNA가 복제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핵상이 2n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에 따라서 요 A에 들어갈 숫자가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았을 때 2번을 가지고서는 0과 2가 이렇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얘가 핵상이 2n인지 n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핵상이 n인지 2n인지 이거를 파악하기 이전에 이 2번을 가지고 있는 n은 개체 P와 Q 중 누구인지를 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Q에 대해서는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Q가 핵상이 2n이면서 Q인 세포를 봤을 때 이 개체의 유전자형은요. 스몰 a, 스몰 a에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암컷인 Q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번의 세포는 라지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얘는 Q가 될 수가 없고 P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P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컷의 세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컷은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핵상이 2n인 요 1번에서 지금 라지 A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컷의 세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번이 수컷의 세포였다면 라지 A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 이 수컷 P는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개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은 Q 개체 Q의 세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체 Q의 유전자형 우리가 다 파악을 한 상황이었고 1번의 세포는 이렇게 DNA가 복제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DNA 상대량을 채워보면 스몰 a는 4, 그 다음에 라지 B는 2, 라지 D 4에 스몰 D는 0 이렇게 채워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P가 2번의 세포가 핵상이 n인지 2n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힌트는 우리가 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는 핵상이 2n이면서 P의 세포라고 했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핵상이 n이기 때문에 2n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의 세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2번은 DNA가 복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를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DNA 상대량을 찾아본다면 핵상이 2n이기 때문에 라지 B 스몰 b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체 P의 유전자형을 한번 해본다면 얘는 X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라지 A에 Y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라지 B의 스몰 b, 라지 D의 스몰 d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X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A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X염색체의 존재,
B와 D는 상염색체의 존재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는 1이 아니고 2의 세포였죠. 자, 그 다음에 4는 Q의 세포이고요. 자, 스몰 a는 A는 4, 그 다음에 B는 2, 그 다음에 C는 0이기 때문에 합해서 6.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1 문항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항과 13번 문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2번 문항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특징적이라고 하는 점은 이 두 가지 각 지점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각각 L1, L2, L3인 세 지점에 관한 정보와 다음으로 T1과 T2일 때의 값을 주고 각각의 기억니은 디귿을 추론하는 문항입니다. 두 가지가 자주 기출되는 문항인데 함께 합쳐진 점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T1일 때 5D, 6D, 8D 그리고 T2일 때 2D, 6D, 7D라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이 5D, 6D, 8D이고 그 다음에 T2일 때는 2D, 6D, 7D라고 변화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정리할 것은 기억에서는 만약에 디귿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D라고 하면 니은은 플러스 D만큼 변하는 거고 기억은 마이너스 D만큼 변합니다. 따라서 변화량은 기억과 니은의 변화량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다르고요. 다음으로 디귿은 2D니까 2배만큼 커지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셔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5D, 6D, 8D. 다음 T1일 때, 다음으로 T2일 때는 2D, 6D, 7D. 자, 먼저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것은 여기 기억과 니은, 액틴 필라멘트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점, 혹은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항상 일정하다는 점이죠. 자, 액틴 필라멘트는 기억 더하기 니은이죠. 다음으로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죠. 먼저 T1과 T2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값이 일정한 거는 뭘까요? 5하고 6을 더하면 11D 나오고요. 6하고 8 더하면 14D 나오고 그 다음 8하고 5 더하면 13D 나오죠. 그 다음에 2하고 6D 더하면 8D 나오고 6하고 7D 더하면 13D 나오고 여기서 쓸게요. 13D 나오고 다음으로 7하고 2 더하면 9D 나오죠. 따라서 13D가 일정하네요. 일정한 값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5하고 8, 그 다음에 7하고 6 이게 어떻죠? 기억과 니은이 되겠죠. 아까 기억과 니은은 크기는 같다고 했죠. 두 개의 차이를 보니까 2D, 2D겠네요. 2D만큼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일 거고 또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의 값을 계산을 해볼까요?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의 값 역시 이 두 개씩 해보면 값이 나올 수 있는 거는 16D밖에 없죠. 예를 들면 5D 곱하기 2 더하기 6D면 16D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T2에서도 역시 16D가 나오려면 2D 더하기 14D 하면 16D가 나오죠. 따라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여기랑 6D 그리고 7D랑 2D가 나오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구해졌죠.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T1, T2. 자, 디귿의 값은 방금 여기에서 2D하고 6D였으니까 6D. 여기는 2D. 마이너스 4D만큼 차이 나네요. 다음으로 니은은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5D 그리고 7D 플러스 2D만큼 증가하네요. 마지막으로 기억은 8D 그리고 6D 하면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D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2D만큼 커지네요.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2일 때 C의 값은 여기에서 A대의 길이의 2배라고 했죠. C의 길이는 길이의 2배, A대의 길이는 A대는 16D라고 했으니까 C는 아마 기억이 되겠네요. 8D에 2배 해야 16D가 되니까 그럼 여기는 기억이 되죠. 그러면 이제 A와 B를 보니까 A와 B는 니은 아니면 디귿이죠. 니은 또는 디귿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에 디귿을 넣어 볼게요. 디귿을 넣어 봤을 때 만약에 디귿이라고 하면 최소 여기에서 8D, 5D에서 최소 13D 이상은 돼야겠죠. 13D. 여기서 13D는 돼야 돼요. 그러면 T2에서는 당연히 수축하니까 13D 이상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디귿이 되겠죠. 니은이 될 수 없죠. 니은이기 때문에 디귿은 될 수가 없다. 그럼 그 다음으로 니은을 보면 니은은 니은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니은이고 디귿이 안 되니까 여기는 디귿이 되겠죠. 이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이제 문항을 볼게요. L2랑 L1을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L1의 경우에는 최소 여기에서 T1일 때 니은이니까 8D 이상이 되면 되겠죠. 8D 이상이 되면 되는 거고, 다음으로 디귿이니까 디귿은 13D 이상 되는 거니까 L1은 아마 표시를 하자면 L1은 여기 있는 값이고 L2는 여기 있는 값이니까 당연히 L1, L2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L2가 큰 거 맞죠. L3도 하나 표시해 볼게요. L3는 T2에서도 여기가 L3 되겠죠. 이렇게 T1일 때 Z1으로부터 Z2의 방향으로 거리가 L3인 지점은 니은에 해당한다 라고 했죠. 니은. 근데 T2에서 기억이었으니까 당연히 L3에서 T1일 때 L3 지점은 니은에 해당하지 않죠. 무조건 기억이 돼야겠네요. 될 수가 없죠. 이유를 보면 여기 L3에서 기억이었잖아요. 그러면 기억이면 당연히 여기 L3, 6D만큼의 값이 돼야겠죠. 아마 그 다음에 7D는 될 수 없어요. 그럼 7D보다 6D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니까 L3는 6D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T1일 때도 8D, T1의 기억이 8D니까 6D보다 훨씬 값이 작은 값이 되겠죠. 다음으로 T2일 때 A대의 길이는 H 길이의 3배라고 했는데 A는 뭐죠? 니은이죠. 니은. T2일 때 니은은 7D고요. H대의 길이는 디귿이니까 2D겠네요. 그러면 3.5배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과 답은 니은과 디귿 틀렸죠. 기억의 값이 나오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번 문항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번 문항의 경우에는 이 변화량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다음으로 13번 문항 보겠습니다. 13번 문항도 상당히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형특체에 관한 이 사람의 유전 문제이죠.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다인자, 복대립. 이번 다인자는 없었는데 복대립의 문항이겠죠. 복대립 문항. 자, 먼저 가를 보면 가는 라지 A 스몰 A의 완전 우성이다. 완전 우성이라는 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죠. 표현형이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죠?
BB,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가 전부 다 표현형이 다르니까 표현형이 3개가 나오겠죠. 표현형. 여기서는 표현형이 2개. 라지 A랑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가 되겠죠. 다음으로 DEF의 값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DEF의 순서겠죠. 당연히 표현형도 3개 나오겠네요.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P와 Q를 구하면 돼요. P를 보면요, 먼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F가 있네요. 다음으로 Q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유전자형이 이게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P에서 왔으면 이거 하나는 누구한테 와야죠? 당연히 Q에서 와야겠죠. 그러니까 A 써주고 이거 하나 P에서 왔으면 이거 하나는 Q에서 와야겠죠. 그러면 스몰 b 하나 써주고 또 여기 F 하나 P에서 왔으면 이거 하나는 Q에서 와야겠죠. F도 하나 정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모르는 값이 이렇게 3가지가 되겠네요. 이 값들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PQ 사이에서 16분의 3 P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했죠. 16분의 3 P는 지금 표현형이 라지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는 똑같아야겠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지막 다에 대해서는 D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16분의 3을 쪼개보면 이거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 4분의 3은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하나 더 확인할게요.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라지 B이면 표현형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되죠? 스몰 b밖에 안 되겠죠. 맞죠? 그러면 먼저 나에 대해서 보면 라지 B와 스몰 b 사이에서 P가 나올 확률은 P와 나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그러면 이게 바로 나가 되겠죠. 나에 대한 값. 그러면 이제 가하고 다가 나오는데 가하고 다해서 4분의 3과 2분의 1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도 역시 보면 여기도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마지막으로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여기서도 스몰 b 스몰 b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스몰 b 나올 확률 2분의 1이니까 4분의 1과 4분의 3 여기서 결정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라지 A, 스몰 a일 경우에 4분의 3이 나올 수 있겠죠. 맞죠? 다음으로 DF하고 FF인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죠. 만약에 F라고 한다면 2분의 1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2분의 1은 나올 수 있고 하지만 4분의 1은 나올 수 있을까요? 4분의 1은 나올 수 없겠죠. FF인 게 2분의 1이 나오니까 될 수 없는 거고요. 다음으로 E의 값을 넣어보면 D의 값을 먼저 넣어볼게요. D의 값을 넣어보면 D는 이거는 표현이 같을 확률은 2분의 1 나올 수 있나요? 없죠.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남은 거 하나는 2밖에 없네요. 네. 그럼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Q는 이게 되겠고 A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스몰 b, 라지 D, F가 나올 확률은 뭐라고 했죠? 그러면 스몰 a, 스몰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죠? 여기서 스몰 a, 여기서 스몰 a 오니까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스몰 b는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2분의 1이고 여기서는 무조건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이고 다음으로 D는 여기서 무조건 와야겠죠. 그럼 2분의 1. 그 다음 여기서는 F가 와야겠죠. 그러면 값은 2분의 1. 2분의 1이죠. 잘못했네요. 여기서 DF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DF일 확률은 그렇죠.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값은 32분의 1이 되겠네요. 32분의 1.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확률 값을 이용하고 또 표현형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면 되겠죠. 혹시나 더 빨리 푼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얘를 이용해도 되겠죠. 무조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f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있어 있으니까 그러면 확정적으로 이 두 개는 먼저 결정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df, ef만 결정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과 13번 문항의 해설을 마치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원 17번 문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가계도가 아닌 표를 가지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밝혀낸 다음에 비분리되어 있는 자녀를 보고 비분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에 보면 주어진 조건이 각 두 번째 점에서 가와 나는 모두 우성 형질이고 다는 열성이다. 가는 상에 있고 나 다는 X 염색체에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주어져 있는 단서를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나에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데요. 문제는 기역부터 디귿의 발현 여부, 기역부터 디귿은 각각 가나다 중에 하나이다. 즉 가나다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역부터 디귿이 가나다 중에 누구인지 우리가 찾아내서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나와 다의 유전자가 모두 X 위에 함께 있죠. 즉 나하고 다는 연관이기 때문에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가정하여 이 가나다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X염색체 연관을 활용해서 기억부터 디귿을 찾아야 하는데 X염색체 유전 시 우열을 판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빠와 딸 혹은 엄마와 아들처럼 위아래에서 남녀에서 표현형이 달랐을 때 여자가 갖고 있는 표현형이 뭐다? 우성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하면 우열관계를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기억이 문제에서 문제를 풀면 상염색체 유전인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억부터 가정을 하지 않고 니은부터 가정을 해볼게요. 니은이 상염색체다. 니은이 상염색체면 기억과 디귿이 뭐다? 성염색체 X 위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표를 활용해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에서의 유전자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억을 보시면 어머니가 X, 자녀 3, 아들이 동그라미. 둘이 표현형 다르네. 그럼 누구 거? 여자가 갖고 있는 게 우성이다 라는 거죠. 발현 안 된 게 우성이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바로 다. 즉 X염색체 열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죠. 자,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남자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표현형이 바로 나오니까. 자, 남자에서 기억이 있고 니은 디귿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기억, 정, 그리고 Y라고 한번 써볼게요. 1번에서는 없고 있고 라고 했으니까 정의 디귿 Y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3번의 아들은 있고 있고니까 기억 디귿의 Y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들이 갖고 있는 X는 무조건 누구한테 온 거? 엄마한테 온 거.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자형은 정 디귿 X를 갖고 있거나 기억 디귿 X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딸을 볼게요. 딸은 일단 아버지가 무조건 X 하나 물려줘야 되니까 기억의 정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줄 수 있는 디귿 유전자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디귿밖에 없네. 그럼 디귿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문제에서 기억이 다
x 염색체 열성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디귿은 나라고 할 수 있겠죠. 즉 x의 우성이 돼야 돼. 그럼 디귿을 갖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우성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2번 여자는 디귿이 있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 2번 여자는 디귿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 이것과 이것이 모순이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맞다 틀리다? 가정이 틀렸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정으로 가볼게요. 방금 우리가 디귿이 그러면 상염색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기억에서 어머니는 X, 자녀 3, 아들은 동그라미. 자, 둘이 X 염색체 유전이어야 되는데 엄마랑 아들이 표현력이 다르네. 그럼 엄마가 갖고 있는 게 우성이다. 그러니까 기억이는 다가 되고 니은이가 나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거 그대로 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아버지는 기억이 있고 니은이 없으니까 기억 정의 Y라고 쓰고, 기억 자녀 1은 기억이 없고 니은이 있으니까 정의 니은 Y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녀 3은 기억이 있고 없으니까 기억의 정 Y라고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다 누구한테 온 거? 아들이 갖고 온 X는 엄마한테 온 거. 그래서 엄마는 정의 니은 그리고 기억의 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딸의 유전자 유추해 보면 딸은 아빠로부터 무조건 X를 물려받으니까 기억의 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 엄마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딸의 표현형을 봤더니만 딸은 기억, 니은이 둘 다 있어야 되네. 자,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건 다 열성 유전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 뭐가 돼야 되죠? 기억이 있어야 기억으로 발현될 수가 있겠죠. 기억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엄마한테 요거 받았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기억 가져가는 순간 정이 되네. 정정? 그러면 딸이 니은이 있다 라고 하는 이 결과와 이 유전자형이 모순이 되어버리겠죠. 안 맞는구나. 너도 틀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니은도 상염색체가 아니야. 디귿도 상염색체가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기억이가 상염색체의 유전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이 가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니은하고 디귿의 위치를 찾아봐야 되는데, 니은에서 보시면 X염색체 유전인데 엄마 동그라미 자녀 3X 어라 표현력이 다르네.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게 우성이다. 즉 니은으로 발현되는 게 우성이다가 되려면 우성으로 발현되는 나가 될 수밖에 없고 너는 다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가계도 분석 이제 유전자를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적어보면, 자, 그럼 엄마에서 기억이 안 나왔다라는 거니까 엄마의 기억 유전자는 A. 그리고 1번에서도 안 나왔으니까 1번도 A. 그럼 A 하나 아빠한테 받아야 되니까 아빠는 A가 있고 아빠는 표현형이 우성이니까 라지 A도 있겠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아버지는 니은이 없고가 돼야 되니까 아버지는 b 라지 D의 Y. 그리고 1번 자녀는 니은 디귿 둘 다 있다니까 라지 B의 D의 Y. 자, 3번 아들은 없고 있고라고 했으니까 b의 D의 Y. 자, 그러면 아들이 가지고 있는 X는 무조건 누구한테? 엄마한테 받은 거라는 것 때문에 엄마는 라지 B의 D, B의 D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번의 경우에 일단 아빠한테서 무조건 X 하나 받아야 되니까 b의 라지 D가 있어야 되고, 2번의 표현형을 보시면 니은은 있는데 디귿이 없다라고 돼 있죠. 니은이 있으려면 라지 B가 있어야 된단 말이니까 라지 B를 줄 수 있는 염색체를 엄마로부터 물려받았겠구나. 즉 2번은 라지 B와 D가 있었구나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번에 기억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보면 2번은 기억이 발현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발현되려면 라즈A를 물려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아빠로부터 라즈A를 물려받았는데 엄마는 뭐밖에 못 주니까 스몰 a밖에 못 주니까 스몰 a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기억번에 동그라미 a는 5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에서 스몰 d만 있다는 건 누가? 디귿이 발현되어야 한다 라는 거니까 당연히 5가 되어야 하고요. 자녀이에서 A,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될 수. 자, 그럼 보기 디귿번 G는 아버지에게 형성되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태어난 자녀 4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문제에서 4를 보면 4는 성염색체 비분리에서 태어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를 갖고 있는 형태를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4번은 XXY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단 아버지로부터 무조건 Y는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 X가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4번의 니은 디귿의 표현형을 보면 니은도 없고 디귿도 없대. 니은이 없으려면 스몰 b가 되어야 되고 디귿이 없으려면 라지 D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문제는 스몰 b가 있어야 돼. 자, 스몰 b. 자, 그러면 엄마한테서 요 염색체를 2개나 물려받았나 생각하려고 했더니만 자녀 4는 디귿이 안 나와야 돼. 즉 정상 유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즉 라지D가 반드시 있어야 되네. 그런데 라지D를 줄 수 있는 염색체는 어디밖에 없죠, 여러분아? 바로 아빠 거밖에 없네. 즉 아빠로부터 X와 아빠로부터 Y를 물려받은 거니까 아버지에게서 바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인 G가 형성되었다라는 디귿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생명과학원 19번 문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가계도 분석 문제로 제시된 조건을 보고 유전자의 위치, 우열관계를 찾은 다음에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일단 문제 보시면 주어져 있는 자료에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즉 둘은 연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의 대립전자 라지 H 스몰 h 나는 라지 T 스몰 T에서 결정되고 각각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네요. 자, 가계도 구성원 동그라미 A부터 C를 제외한 1부터 6까지의 가와 나의 발현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우열관계 분석할 때 부모가 둘 다 동일한 형질이고 자녀에서 그 형질이 나오냐 나오지 않냐를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이 가계도에서는 기본적인 방법을 통한 우열관계를 찾기가 어렵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가가 발현된 사람 1명이라고 했고 스몰 h의 DNA 상대량이 012라고 알려줬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억의 보기를 보니까 가는 열성 형질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유전자들의 위치와 함께 우열관계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주어져 있는 가계도만을 가지고는 우열관계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만약 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가의 위치가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얘가 우성이다 라고 가정을 먼저 해볼게요. 가가 상염색체 위에 있고 우성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요 주어진 자료에서 이게 0, 1, 2가 돼야 되잖아요. 0, 1, 2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스몰 h가 0이거나 하나인 경우는 무조건 우성으로 발현돼야 되니까 바로 가로 발현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가로 발현된 사람은 1명뿐이다. 우리가 상염색체 우성이란 전제로 놓으면 2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 가정은 뭐다? 틀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가정. 가가 상염색체 있는데 열성이다 라고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2번은 열성이니까 스몰. 자, 그리고 이 스몰 하나 반드시 누구한테 가야 되죠? 2번이 아니고 스몰 하나 반드시 C한테 가야 되니까 나에게도 스몰 H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6번을 봤더니 얘도 스몰 H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스몰 H 하나 B에서 왔어야 되니까 스몰 H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일단 B와 C에서 스몰 h가 하나씩은 있으니까 이 둘의 스몰 h 값은 1 혹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구? 스몰 a의 값은 바로 라지 h밖에 안 되겠네. 그죠, 여러분? 자, 여기서 이미 하나는 있어. 이미 하나는 있기 때문에 그 값은 1 아니면 2가 돼야 돼. 하나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럼 기억이 0이 동그라미 a가 0이 0. 즉 라지 h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돼? 4번한테 줘야 되네요. 그런데 4번의 표현 결과 스몰이 돼야 되네. 4번이 결국 모순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두 번째 가정 상염색체의 열성이다 라는 이 가정 또한 잘못되었다. 그럼 다 상염색체 우성도 안 되고 상염색체 열성도 안 된다는 건 이 가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바로 성염색체 남녀 모두에게 나오니까 X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위치를 알았으면 이제 우열관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역시나 위치만 알았다고 해서 우열관계를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 또 한 번의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가정. 가가 확실한 건 어디야? X염색체 위에 있는데 얘가 만약에 뭐다? 우성이다 라고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가가 우성이다 라고 놓고 보면 일단 남자의 경우는 무조건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결정이 되겠죠? 우성 라지 H, Y 4번도 X에 라지 H, Y 6번도 X에 라지 H, Y 결정되죠. 자, 그럼 일단 6번이 가지고 있는 X는 누구한테 온 거? 여자에게 온 거. 자, 문제 보시면 B가 남자다 라고 했기 때문에 C는 무조건 여자가 돼야 되겠죠. 이거 무조건 누구에게서 왔다? C에게서 왔다. C에게서는 X에 라지 H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이 가지고 있는 X의 라지 H 역시 누구한테 와야 된다? A에게서 왔겠죠. A에게서 X의 라지 H가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B는 남자니까 Y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어떻게 물려받았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A와 C에서 이미 하나씩 라지 H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 혹은 1이 돼야겠죠. 이미 라지 H를 하나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몰 h 개수라고 하는 값은 0 아니면 1이 돼야 돼. 그럼 B가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 X가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네? 어라? 역시 뭐야? 모순이 돼버리네요. 이 가정은 틀렸다. 따라서 가는 X염색체에 있는 열성 유전자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 기억번 열성이다 맞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의 유전자를 가지고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계도 분석을 위해 유전자를 써보면 2번은 가가 발현된 사람이니까 자, 정상이 가보다 우성 라지 H, 스몰 h라고 했죠. 그럼 2번의 남자는 X의 스몰 h, Y를 가질 것이고 5번의 여성은 X의 스몰이 돼야겠네요. 6번의 남자는 X의 스몰 h, Y가 될 것이고 이 6번이 가지고 있는 스몰 h 누구에게 왔다? 엄마에게 왔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스몰 h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B의 유전자형 찾아봐야 되는데 4번은 X의 라지 H의 Y니까 스몰 H Y니까 4번이 가지고 있는 X 누구한테 왔다? 그렇죠. A에게서 왔겠죠. X의 스몰 H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블랭크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자,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개수가 0, 1, 2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찾아보면 A하고 C는 이미 스몰 h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값은 1 혹은 2가 되어야겠죠? 그럼 결국 B의 값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B에 있는 X에는 반드시 X의 라지 H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X는 당연히 엄마인 A에게서 왔기 때문에 X의 라지 H가 있다. 그럼 이미 A에서의 스몰 h DNA 상대량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C는 X의 스몰 h 값이 2, 1, 0 이렇게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나의 유전자형을 알아봐야 되는데 가하고 나는 연관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연관의 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남자는 표현형이 바로 그대로 뭐다? 유전자형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정상과 나의 유전자를 그냥 정상, 나 이런 글자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직 우열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2번의 남자는 정상 남자. 그리고 2번이 가지고 있는 X 하나 C에게 물려받았겠죠. 생각하고 계세요. 6번의 남자는 나를 갖고 있는 남자. 이 X 누구에게 왔다? C에게서 왔다라고 했었죠. 그럼 C는 스몰 h 밑에 나라는 유전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스몰 h 밑에 정이라는 유전자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정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문제에서 A와 C의 나의 유전자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A에서도 정나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4번에서 표현형이 뭐죠? 나가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스몰 h 밑에 나가 있어야 돼. 그럼 라지 h 밑에는 정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B 밑에도 정이 있어야 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시면 우열관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5번이 가지고 있는 스몰 h 이거 하나 무조건 누구한테 왔다? 엄마인 3번에게 왔다. 얘는 X에 스몰 h가 있어야 되는데 스몰 h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5번에서 X의 스몰 h만 돼야겠죠. 열성의 가 발현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우열관계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X 하나는 스몰 h의 정, X 하나는 스몰 h의 나. 요거 누구한테 온 거? 아빠한테 온 거. 그럼 이거 누구한테 와야 돼? 엄마한테 왔겠구나. 지금 엄마 X에는 자, 그럼 3번에는 X의 스몰 h 나가 있어야 되는데 3번의 표현형이 뭐예요? 정상으로 되어 있죠. X에 정상 유전자가 있었겠구나 라는 사실과 함께 나와 정상 유전자 중에 정상이 우성이라서 3번은 정상으로 발현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3번에서는 정상 유전자 있으니까 자, 그럼 보시면 C에서는 정상 유전자가 있으니까 정상으로 우성으로 발현, A에서도 정상 유전자가 있으니까 정상으로 발현, B에서도 정상 유전자만 있으니까 정상으로 발현. 고로 보기 니은번에 A부터 C 중에 나가 발현되는 사람은 2명이 아니라 0 없다 라고 해야 맞겠네요. 자, 마지막 디귿번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물어봤죠. 그럼 6의 부모는 B와 C인데 B의 유전자가 X의 라지 H 정의 Y, C의 유전자가 X의 스몰 h 정, X의 스몰 h 나 라고 얘기했었죠. 이 둘 사이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써보면 H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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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나, H정의 Y, H나의
y가 돼야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나가 모두 발현되는 건 요거 하나였네. 4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4분의 1이라는 설명 맞았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